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장의 사진이 바꾼 가족의 운명입니다. 예비 신랑이 찍어온 친정집 가족 사진. 그 사진을 본 예비 시모가 폭우를 뚫고 달려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진 속에는 낡은 미싱 앞에서 묵묵히 일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딸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그런데 이 예비 시모는 왜 이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의 진짜 모습을 놓치고 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 이야기는 한 시대를 살아온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했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의 아버지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진가를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진짜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80년대 초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 골목마다 미싱 돌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부지런한 미싱 소리가 들려오는 집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쉬지 않고 돌아가는 미싱의 주인은 박철수라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시골에서 올라온 지 10년째 부인과 함께 작은 전셋집에서 미싱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셋째까지 낳고 보니 가게는 더욱 빠듯해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조금 일찍 쉬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부인 순희 씨가 걱정스럽게 말해도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거 내일까지 끝내야 해. 주문하신 분이 급하다고 하셨어. 미싱 앞에 앉은 철수 씨의 모습은 진지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하는 그의 손끝에서는 장인의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장 어린 딸 민정이는 아버지가 미싱을 돌리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큰 손으로 섬세하게 천을 다루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때로는 창피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우리 아빠가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해요? 민정이의 질문에 철수 씨는 잠시 미싱을 멈췄습니다. 아빠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면 돼. 사람들이 예쁜 옷을 입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야. 그런데 왜 친구들 아빠는 회사에 다니는데 우리 아빠는 집에서 일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철수 씨는 답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배우지 못해서, 가진 게 없어서, 이것밖에 할 줄 몰라서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가 집에서 일하면 민정이를 더 많이 볼 수 있잖아. 그게 좋지 않아? 철수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컸습니다. 동네 다른 아이들 아버지는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반면 자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미싱만 돌리고 있으니 딸이 창피해할 만도 했습니다. 그래도 철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싱일이라도 정직하게 해서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공부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히려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 직업을 말하기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묵묵히 미싱을 돌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철수 씨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옷의 라인을 보는 눈과 완벽한 봉제 실력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철수 씨의 손을 거쳐 나온 옷들은 유명했습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옷보다 더 예쁘고 정교했습니다. 특히 여성복은 몸에 착 달라붙는 핏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해주신 옷이 제일 예뻐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단골 고객들이 물어봐도 철수 씨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어디서 배웠다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할머니가 바느질하는 걸 보고 자란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에게는 타고난 감각이 있었습니다. 천을 만지면 어떤 옷이 어울릴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체형을 보면 어떻게 재단해야 예쁠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사는 김 여사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우리 딸이 내일 중요한 면접이 있는데 입을 정장이 없어요. 혹시 하루 만에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보통 정장은 3-4일은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가져오세요. 해드릴게요. 그날 밤 철수 씨는 밤새워 정장을 만들었습니다. 남색 원단으로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투피스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장을 받아본 김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하루 만에 만든 옷이에요? 백화점 옷보다 훨씬 예쁜데요. 정장을 입고 면접을 본 딸은 합격했습니다. 면접관들이 옷이 참 잘 어울린다고 칭찬했다는 후문도 들렸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철수 씨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결혼식 하객 정장, 아이들 입학식 옷, 심지어 신부 드레스까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손재주가 좋으세요. 이런 옷은 어디서도 못 만들어요. 고객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민정이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친구들에게 아버지 직업을 말하기 부끄러워했습니다. 철수 씨는 그런 딸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좋은 옷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늦게 미싱 돌리는 아버지를 보며 민정이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나는 창피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철수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조용히 일어나 미싱 앞에 앉았습니다. 새벽 시간은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가족들을 깨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부인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는 직접 밥을 해서 차려주기도 했습니다. 아빠, 용돈 좀 주세요. 큰아들 민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망설이지 않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그날 받은 미싱일 대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며칠은 생활해야 하는 돈이었지만 아들의 용돈을 먼저 챙겨주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와. 아들이 나간 후 철수 씨는 다시 미싱 앞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급하게 주문 들어온 원피스 10벌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도 걸으며 일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았습니다. 일을 멈추고 밥을 먹으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에 민정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내일 체육복이 필요해요. 학교에서 파는 건 너무 비싸대요. 철수 씨는 미싱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만들어줄까? 학교에서 파는 것보다 더 예쁘게. 정말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철수 씨는 또다시 밤을 새워 딸의 체육복을 만들었습니다. 하얀 티셔츠에 남색 바지. 단순해 보이지만 핏이 살아있는 체육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체육복을 받아본 민정이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이런 예쁜 체육복은 처음 봐요. 학교에서 친구들도 민정이의 체육복을 보고 놀랐습니다. 민정아, 너 체육복 어디서 샀어? 너무 예쁘다. 우리 아빠가 만들어주셨어요. 그 순간 민정이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걸 보니 아버지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정이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모두 제 체육복을 부러워했어요. 아빠가 만들어줬다고 했더니 모두 깜짝 놀랐어요. 철수 씨는 딸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밤새워 만든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빠도 민정이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철수 씨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미싱일만으로는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손가락에 상처가 나도 허리가 아파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아버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직은 그 고마움을 모르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들이 알아줄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정이는 어느덧 26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며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 준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였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민정이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아빠, 준호 오빠가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러 온대요. 민정이의 말에 철수 씨는 긴장했습니다. 딸의 예비 신랑을 만난다는 것도 떨렸지만 더 걱정되는 건 자신의 직업이었습니다. 아직도 미싱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예비 신랑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되었습니다. 민정아, 아빠가 부끄럽지 않을까? 왜요? 아빠는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인데 뭐가 부끄러워요? 딸의 말에 철수 씨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온 그의 모습은 정말 반듯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정중한 인사를 받으며 철수 씨는 어색했습니다. 자신은 평상복 차림이었는데 상대방은 정장을 입고 있으니 기가 죽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민정이 아버지입니다. 민정이한테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옷을 정말 잘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준호의 말에 철수 씨는 놀랐습니다. 민정이가 자신의 일을 자랑스럽게 말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일 뿐입니다. 아니에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컴퓨터만 만지는데 아버님처럼 실용적인 걸 만들지는 못해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철수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좋은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준호는 철수 씨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옷 만드는 일이 어려우시죠?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사람들이 예쁜 옷을 입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정말 멋있으세요. 저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준호는 진심으로 철수 씨를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 준호를 보며 철수 씨는 안심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간 후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준호 오빠가 아빠를 정말 좋아해요.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라고 하면서 존경한다고 했어요. 철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해 주다니 고마웠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부터 하객들 옷까지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아빠, 웨딩드레스는 어떡하죠? 대여하면 너무 비싸고. 민정이의 걱정에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만들어줄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웨딩드레스로. 정말요? 아빠가 만들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철수 씨는 딸을 위해 최고의 웨딩드레스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가 부모가 만나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철수 씨는 며칠 전부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일까? 대기업 다니는 아들을 둔 부모라면 분명 사회적 지위도 높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과는 격이 다를 거라는 생각에 위축되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민정이 키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부인 순희 씨가 위로해 주었지만 철수 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만남의 날 철수 씨는 평생 입어본 것 중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몇 년 전 민정이가 사준 정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정한 곳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거의 없어서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준호 부모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행 지점장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정이 아버지 박철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준호 아버지 김광수입니다. 인사를 나누며 앉았습니다. 준호 어머니 정순자 씨는 처음부터 까다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정이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첫 질문이 바로 직업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미싱, 옷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순자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실망스럽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집에서 주문받아서 하는 일입니다. 말을 할수록 기가 죽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니 자신의 일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정순자 씨는 계속 탐탁치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정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준호 아버지가 분위기를 풀려고 물어봤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 말씀도 잘 들어요. 그렇군요. 우리 준호도 민정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정순자 씨는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예단이나 혼수 말입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철수 씨는 준비한 답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딸이 부족함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순자 씨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치 신문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 아버지가 부인을 제지했습니다. 여보, 그런 건 천천히 의논하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정순자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결혼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고생하죠. 그 말에 철수 씨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사랑한다면 물질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현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정순자 씨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정이와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민정이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순자 씨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철수 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도
정순자 씨는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럼 결혼 준비 상의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수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의 결혼에 걸림돌이 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부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철수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양가 사이는 서먹서먹했습니다. 정순자 씨는 여전히 철수 씨 가족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민정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우리 어머니가 너희 가족 사진을 보고 싶다고 하시네. 가족 사진요? 왜 갑자기? 결혼 앨범에 넣을 거라고 하시던데. 홀레복 입은 사진 말고 평상시 모습으로. 민정이는 고민했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 사진들은 대부분 평범했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어떤 사진이 좋을까? 집에 와서 앨범을 뒤적이며 민정이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 생신날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싱 앞에서 작업하고 있는 아버지 뒤로 가족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집중해서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 약간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진지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민정이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우리 가족다운 것 같아. 민정이는 그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 담긴 사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에게 사진을 전해주며 민정이는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평생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준호는 사진을 보더니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멋있으세요. 이런 아버지를 두신 민정이가 부럽네요. 준호는 사진을 가져가서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민정이네 가족 사진이에요. 정순자 씨는 무심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정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철수 씨의 모습을 보고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분이 민정이 아버지라고? 네, 왜요? 정순자 씨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미싱 앞에서 일하는 남자의 모습, 그 진지한 표정과 거칠어진 손, 갑자기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생이던 시절 동대문에서 원피스를 맞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옷을 만들어준 미싱사가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그때 가난한 대학생이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친구 결혼식에 입을 옷이 필요했는데 돈이 없어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소개해준 미싱집이 있었습니다. 싸고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곳이었습니다. 가보니 작은 골목에 있는 미싱집이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옷을 원하세요?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순자 씨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학생인데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예쁜 원피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가격도 부담 없게 해드릴게요. 며칠 후 완성된 원피스를 받아보고 정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옷보다 더 예뻤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예쁜 옷은 처음 봐요.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좋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미싱사의 따뜻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 속의 남자가 바로 그 미싱사와 똑같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진지한 표정과
따뜻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자 씨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순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정순자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 미싱사의 은혜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은 장마철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정순자 씨는 하루 종일 30년 전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그 미싱사, 바로 민정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순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가서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 비에 어딜 가려고 해요? 남편이 말렸지만 정순자 씨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꼭 가야 할 일이 있어요. 더 늦으면 안 돼요.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산으로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민정이네 동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빗줄기가 마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네 집 골목까지 왔을 때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철수 씨 가족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민정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 비에 왜 오셨어요? 민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순자 씨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에 젖어서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옷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민정아, 아버님 계시니? 네, 계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민정이는 얼른 정순자 씨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아버님, 준호 어머님이 오셨어요. 철수 씨는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이 비에 왜 오셨을까?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수건부터 드릴게요. 순희 씨가 수건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순자 씨는 수건을 받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정순자 씨가 철수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정순자 씨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서 일어나세요. 철수 씨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30년 전 동대문에서 원피스 만들어 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철수 씨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30년 전이면, 혹시 그때 여대생이셨던? 네, 맞아요. 그때 저였어요. 철수 씨도 기억이 났습니다. 돈이 없다고 걱정하던 여대생, 싸게 해달라고 부탁하던 그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왜 갑자기?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님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굴었어요. 정순자 씨는 계속 무릎을 꿇은 채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셨는지, 가난한 학생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 원피스 입고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모든 사람이 예쁘다고 했어요. 그때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는지. 정순자 씨의 고백에 철수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그런 옛날 일을 왜 기억하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아버님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세요. 그때 저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그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순자 씨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정이가 이렇게 착한 아이로 자란 것도 아버님과 어머님 덕분이에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민정이는 감동해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철수 씨가 정순자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말 가족처럼 지내요. 제가 민정이를 잘 키우겠어요. 정순자 씨는 이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진짜 가족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자 씨는 집에 가지 않고 민정인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은인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수 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예단이나 혼수보다는 두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돈어른, 민정이 웨딩드레스는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정순자 씨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정말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예쁜 드레스가 되겠네요. 정순자 씨는 진심으로 기대했습니다. 철수 씨의 실력을 믿었습니다. 철수 씨는 딸의 웨딩드레스를 만들기 위해 최고급 원단을 구입했습니다. 평생 써보지 않은 비싼 원단이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밤낮으로 웨딩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했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이 모든 바느질에 담겨 있었습니다. 완성된 웨딩드레스를 본 민정이는 감탄했습니다. 아빠, 정말 예뻐요. 이런 드레스는 어디서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순자 씨도 웨딩드레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솜씨를 가지신 분을 몰라봤다니.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철수 씨가 만든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정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결혼식장에 온 하객들도 모두 민정이의 드레스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신부가 정말 예쁘네요. 드레스가 특히 아름다워요. 어디서 맞추신 거예요? 정말 고급스러워요.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철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딸을 위해 만든 드레스가 이렇게 인정받으니 기뻤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정순자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신부가 입은 웨딩드레스는 신부 아버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겁니다. 하객들이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신부 아버님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며 가족을 키우신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이런 분을 사돈으로 모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정순자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철수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떠나는 민정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버지예요. 민정아, 아빠도 너를 키운 게 평생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철수 씨는 다시 미싱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달았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미싱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소중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정순자 씨가 철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사돈어른,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친구들이 사돈어른께서 만든 옷을 보고 싶다고 해요. 주문을 받아주실 수 있나요? 철수 씨는 기뻤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철수 씨의 미싱일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민정이도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세상에서 가장 예쁜 옷을 만드셔. 30년이 지나서야 진정한 가족이 된 두 가족. 겉모습이 아닌 진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걸. 지금도 철수 씨는 미싱 앞에 앉아 일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합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가끔 정순자 씨가 찾아와 말합니다. 사돈어른 덕분에 제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